안녕하세요. 이번에 수요 세미나의 디지털이라는 주제 하에 김영진 원장과 함께 강의하게 된 서울라인치과의 이수영입니다. 저는 김영진 원장입니다. 이렇게 하반기에 수요 세미나라는 주제 하에서 그 디지털을 가지고 김영진 원장과 함께 강의를 할 수 있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둘은 원래 여러 강의에서 이제 외과 파트하고 보철 파트가 맡아가지고 같이 협업하는 강의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번 수요 세미나가 이걸 들으시는 여러 청취자분들에게 매우 좀 도움이 되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제 디지털이라는 주제와 외과적인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의 디지털 멘토이신 이수영 원장님과 같이 제가 배웠던 그런 디지털적인 개념들을 실제 수술과 임플란트 수술에 있어서 적용하는 것들을 여러 원장님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이후에 보철적으로 또 어떤 디지털이라는 현재 트렌드 하에서 어떻게 우리가 실제 임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요 세미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인트로덕션으로 어떻게 연자들이 구성되고 있고 또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할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인트로덕션 부분은 김영진 원장님께서 좀 시작해 주시죠. 네. 제가 이제 외과 파트를 먼저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외과 파트가 총 한 20회에서 22회 정도를 진행을 할 건데 거기에 대한 연자분들과 어떤 컨셉과 어떤 플로우로 진행이 될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하반기 수요 세미나 연자군은 이렇습니다. 보철 파트에 이수영 원장님께서 모더레이터 역할을 하시면서 배정인 원장님과 같이 진행을 해주실 거고 그건 이따 또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과 파트에 있어서는 이제 손영희 원장님, 그리고 박정철 원장님, 김준구 원장님 다 오스템의 메인 연자분들이라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저와 외과적인 어떤 디지털의 개념에 있어서 저랑 같은 컨셉을 공유하시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모시고 강의를 부탁을 드려서 첫 번째 강의부터 쭉 같이 외과 파트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인트로덕션 다음에 바로 곧 이어서 이제 가이드 수술의 이해라는 파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외과 의사로서 이제 디지털을 처음 접하게 된 게 아마 디지털 가이드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그때 이수영 원장님의 도움이 많이 컸었는데 그런 가이드 수술을 하면서 얻게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 현재도 즐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현재 실제 임상에서 이루어지는지 이런 가이드 수술의 워크플로우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실제 적용하는 단계에서 굉장히 큰 시행착오를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이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고 나면 바로 이수영 원장님께서 실제 우리가 자세하게 준비해야 될 것들, CT를 찍고 인상을 체득하거나 인트라오럴 스캐닝을 하거나 그런 다음에 어떻게 정합을 하고 어떻게 가이드를 제작을 하고 그걸 실제 임상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철과적인 입장과 그리고 실제 임상의 입장에서 이수영 원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제가 김영진 원장의 그 인트로덕션을 이어받아서 저희가 이제 가이드 수술을 하려면은 준비돼야 될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환자에게서 CT를 체득한다든지 인상을 체득하고 이런 등등을 통해서 가이드 수술을 위한 준비를 할 텐데요. 디자인뿐만 아니라 어떻게 가이드를 만들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 수술의 준비라는 제목 하에 한 20분 정도 강의를 하고 다시 외과 파트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가 실제 임상에서 사용하게 될, 즉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 수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템플릿 그리고 원가이드 키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가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기 전에 이 도대체 오스템의 2세대 디지털 가이드 수술 시스템이 원가이드가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는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타사의 시스템들과도 비교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먼저 오스템 원가이드의 그런 특징, 드릴의 특징들, 그리고 가이드 템플릿의 특징들,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어떻게 플래닝이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원가이드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요즘은 이 가이드 수술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메이저 회사뿐만 아니라 마이너한 임플란트 회사들, 그리고 외산 임플란트들조차도 전용 그런 가이드 수술 시스템들을 시장에 출시해서 내놓고 있죠. 그래서 어떤 거를 써야 될까 고민이 많아집니다. 시장에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나와 있으니까 각 회사들마다 자기네 시스템이 최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반적인 디지털 가이드 수술 시스템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탈 슬리브의 존재 유무, 그리고 드릴링 시스템의 유무, 드릴의 형상 유무, 그리고 옵셋이라고 불리는 그런 가이드 하이트의 그런 어떤 특장점이 있는 거를 바탕으로 원가이드를 저는 임상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고 나면 바로 이어서 손영희 원장님께서 이런 실제 우리가 수술할 때, 가이드 수술할 때 사용해 있는 원가이드 키트에 대해서 꼼꼼하게 짚어주실 예정입니다. 드릴링 프로토콜부터 어떨 때 특정 드릴들을 꼭 사용을 해야 되고, 임플란트 식립하거나 할 때 주의사항들, 그리고 이 가이드 키트를 쉽게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수술 많이 하시는 손영희 원장님께서 꼼꼼하게 짚어주실 예정이고요. 이제 그러고 나면 8월로 넘어가게 되죠. 8월 4일에는 박정철 원장님께서 상악 전치부에서 이 원가이드 시스템을 이용해서 우리가 임플란트를 하는 그 케이스들과 그리고 실제 적용하는 노하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박정철 원장님께서는 GBR 파트 때도 상반기 수요 세미나인 GBR 파트 때도 3번의 강의를 해주셔서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원가이드를 이용한 상악 전치부 즉시 식립 케이스들을 가지고 한번 고찰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박정철 원장님께서 직접 자신께서 수술하셨던 케이스를 가지고 좋았던 점, 그리고 아쉬웠던 점, 그리고 우리가 꼭 상악 전치부에 원가이드를 적용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하루 종일 2번의 강의에 걸쳐서 꼼꼼하게 짚어주실 예정입니다. 이제 상악 전치부에서 가이드를 수술을 적용하고 나면 이제 8월 11일 날은 김진구 원장님께서 하악 전치부에 있어서 가이드 적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하악 전치부는 좀 해부학적인 고려 사항들이 굉장히 복잡하죠. 메지오디스탈 그런 디스턴스도 좁고요. 그리고 크라우딩도 많고, 그리고 골폭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때라면 TS의 3.0이나 아니면 3.5를 식립을 할 수도, 투피스를 식립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케이스들에 있어서 MS라는 임플란트 시스템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월 10일에는 김진구 원장님께서 하악 전치부에서 원가이드 시스템을 고려할 수 있는 상황들, 그러고 나서 바로 어떤 싱글 임플란트, 하악 전치부의 싱글 미싱이거나 골폭이 굉장히 좁아서 특정 MS라는 임플란트 시스템인 원바디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전용으로 사용하는 원 MS 임플란트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저는 원가이드 시스템과 그런 드릴링의 프로토콜, 그리고 그 서지컬 템플릿의 특장점이 조금씩 다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원 MS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악 전치부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그 시스템의 소개와 임상 케이스들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상악 전치부와 하악 전치부에서 가이드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이런 이제 심플한 케이스들을 극복을 하고 나면 또 가이드 시스템이 굉장히 재미를 많이 보게 해주는 게 완전 무취학 환자거든요. 완전 무취학 환자가 얼마나 있겠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준비가 되거나 그때 할 수 있는 준비가 되고 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확실히 알고 계신다면 완전 무취학 환자에서 이제 임플란트를 수술하는 것이 훨씬 더 좀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 무취학 환자에 있어서 이런 원가이드 시스템을 적용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준비할 때부터 어떤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수영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그런 정화 프로토콜이 치아가 없는 환자에 있어서는 조금 특이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화 프로토콜이 있고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정화 프로토콜에 대해서 비교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준비 단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러고 나서는 실제 수술할 때도 좀 적용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가이드가 인접한 치아들에서 서포트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앵커핀 같은 거 쓰지 않으셔도 되겠죠. 하지만 완전 무취학 환자에서는 가이드의 안정성, 그리고 드릴링 시의 가이드의 그런 데비에이션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좀 많아집니다. 그래서 가이드를 어떻게 앵커핀을 이용해서 고정하는지, 고정할 때의 주의사항들, 그리고 또한 드릴링을 할 때 어떤 순서로 하고 어떻게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그런 임플란트 식립의 오차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9월로 넘어가게 되는데, 9월에는 그럼 이제 손영희 원장님께서 다시 손영희 원장님께서 직접 완전 무취학 환자에서 이런 원가이드 시스템을 이용해서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케이스 중심으로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케이스를 가지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만의 생각이 아닌 손영희 원장님께서는 그런 일반적인 고려사항 이외에 자신만의 노하우를 공유를 해주실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좋은 강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다시 액세서리 키트라는 것이 있거든요. 원가이드 액세서리 키트가 있는데 원가이드 키트 안에 구성되어서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이제 가이드 수술의 정확성이나 이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완전 무취약 환자들에 있어서 가이드의 부가적인 고정들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액세서리 툴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툴들에 대해서 개발 배경과 어떻게 개발이 됐는지 그런 컨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고 나서 그걸 구입하게 되면 가이드 키트 안에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 내가 필요로 하는 기구들을 이렇게 구성할 수 있는 원가이드 액세서리 키트라는 것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어떻게 구성해서 넣는지에 대해서 저만의 그런 커스터마이즈된 액세서리 키트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8일에는 김중 원장님께서 원카스 키트의 소개 및 실제 임상의 적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원카스 키트는 우리가 상악 구치부에 가이드를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다 보면 사이누스 플로어까지 잔존골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엔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데 원가이드 드릴로는 위험해지게 됩니다. 사이누스 멤브레인이 찢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원가이드 시스템을 사용함과 동시에 카스 키트의 그런 특장점을 합친 것이 바로 원카스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원카스 시스템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런 이를 활용한 실제 임상 증례들을 가지고 또다시 좀 더 자세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마지막으로 거의 마지막이 되겠죠. 원485 키트, 가장 최근에 출시된 그 원가이드 이런 라인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하악 구치부에서 맨디블라 캐널까지 공간이 굉장히 제한되는 경우에 즉 4.0mm의 기 임플란트에서부터 그리고 8.5mm 길이까지의 그런 드릴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그런 드릴이 485 키트가 되겠는데요. 그거를 원가이드 템플릿에 적용시킨 키트가 원485 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485 키트에 대해서 485 키트부터 원485 키트까지 그리고 실제 임상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거를 가지고 손영익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박정철 원장님이 여러 개의 치아를 발치 후 즉시 식립을 할 때 원가이드를 적용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실제 임상 케이스와 같이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GBR을 하게 될 때 골폭이 내로우할 때 원가이드 키트를 적용을 하고 플래닝 단계에서 우리가 GBR의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실제 임상에서 GBR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손영익 원장님께서 이제 복잡한 케이스들에 저도 원가이드를 적용하는 거에 대해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10월에 이제 원가이드 수술을 하다 보면 우리가 예기치 못한 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생깁니다. 뭐 초기 고정력을 적절하게 얻을 수 없는 경우 아니면 임플란트를 잘 심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히팅 네크로시스 같은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리고 예방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10월 13일 날 저희 외과 파트를 총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20분, 20분씩 걸쳐서 리뷰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했던 것들을 가지고 한번 서머리하고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저희가 모더레이팅을 하면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그 하반기 수요 화상 세미나의 외과 파트는 다 끝나게 되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는 보철과 이수영 원장님께 공을 넘겨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때 이제 제가 넘겨받아서 디지털과 연관된 보철에 관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도 김영준 원장님처럼 이렇게 이제 저랑 배정희 원장이 둘이 같이 이 파트를 맡을 텐데, 저희 요 다음 순서를 보시면 이렇게 이제 배정희 원장님 지금 거제도에서 개원하시면서 디지털 가이드를 정말 맹렬하게 사용하고 계신 분이고요. 특히 케이스가 좀 큰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뭐 이렇게 멀티플 또 완전히 풀 이덴츄러스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랑 같이 짝을 이루어서 좀 작은 케이스부터 큰 케이스 그리고 임플란트 보철뿐만 아니라 일반 보철에서의 디지털의 적용까지 한번 아우러서 한번 이야기해 볼 생각입니다. 이제 10월 20일에 배정희 원장과 저가 같이 이제 이 자리에 같이 서서 디지털 보철의 인트로덕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영진 원장님께서 이제 외과 파트는 그 연자가 4명이나 되기 때문에 이렇게 혼자 이렇게 사진 띄워가면서 어떤 걸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이제 2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월 20일 날 이렇게 둘이 같이 앞으로 진행될 그 보철 세미나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그냥 저 혼자 여기 올라왔기 때문에 10월서부터 12월 말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표로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월
20일에는 먼저 배정현 원장과 함께 인트로덕션을 하고요. 그리고 그 20분이 지난 그 바로 첫 번째 강의에서 제가 디지털 보철의 구성 요소, 어떤 구성 요소를 가지고 디지털 보철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월 3일 20분, 20분씩에 걸쳐서 주로 디지털 보철하면은 세라믹 보철을 떠올리게 되거든요. 세라믹이 가장 먼저 시작했고요. 지금도 아주 맹렬하게 하고 있는 그 파트이기 때문에 세라믹 보철에 대해서 하루 종일 그러니까 20분씩 2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일이 됐을 때, 그 다음 주가 됐을 때, 그 다음에 지르코니아. 저희들이 또 세라믹만큼이나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임플란트의 상부 보철로는 제일 많이 선택되고 있는 지르코니아 보철에 대해서 디지털화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디지털 보철을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 그러니까 디지털 보철은 그냥 스캔하고 만들어지는 그 과정만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스캔 전 단계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프레퍼레이션을 했는지, 어떤 사전 준비를 했는지에 따라서 디지털 보철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고려사항이 고려되어야 될지 그거를 말씀드릴 거고요. 10월 17일에는 임플란트 보철의 특징. 이때도 역시 배정현 원장과 함께 할 생각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배정현 원장은 좀 굉장히 멀티플한 그런 케이스를 할 것이고 저는 좀 작은 싱글이나 혹은 뭐 전치부 이렇게 특정된 부분을 제가 할 거기 때문에 두 사람이 임플란트 보철의 디지털화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를 먼저 인트로덕션을 다시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싱글 임플란트 보철 및 싱글 임플란트 보철을 했을 경우에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을 어떻게 할지를 제가 강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6번에 걸친 강의에 있어서는 배정현 원장께서 좀 큰 케이스, 특히 원가이드를 사용했을 때에는 전치부 싱글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멀티플, 아까 김영준 원장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덴처러스 케이스의 이 원가이드를 통한 수술 및 보철이 굉장히 득이 많이 됩니다. 굉장히 편리하고 그리고 또 예지성이 있는 그런 외과 수술과 보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배정현 원장이 4유닛 브릿지 이런 걸 가지고 조금 한 중중도 정도의 그 난이도를 가진 수술과 그 보철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풀마우스 케이스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과 치료 계획을 할 것이고 그리고 보철 계획은 어떻게 계획을 해서 이걸 외과 파트와 연계돼서 보철을 마무리할 건지에 대해서 케이스를 가지고 케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진단과 치료 계획 그리고 수술 및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 그리고 파이널 보철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2일 날 마지막 날 역시 외과 파트와 마찬가지로 저도 보철 파트 두 사람이 같이 서머리 및 리뷰를 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그간 진행되어 왔던 이야기들을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그 중간에 선생님들이 이제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토론하고 또 답을 좀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12월 22일 날 본 하반기 수요 세미나 보철 및 외과 파트를 마무리 지을 생각입니다. 이렇게 짧은 인트로덕션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김영준 원장과 이번에 기획한 또 세미나인 만큼 우리 연자들 6명이서 좋은 시간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